새벽 4시 고요한 빌딩 로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인이 걸레를 들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어딘가 우아한 움직임이 남아 있었죠. 10년 만에 마주한 피아노. 그때 송년회를 위해 설치된 그랜드 피아노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이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연주는 지난 세월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연주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피아니스트의 몰락과 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 어머니가 용서받기까지의 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때 서연우였습니다. 30년 전 그 이름은 클래식 음악계에서 빛나는 별이었죠. 25의 나이에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유럽 순회 공연, 국내 최고의 음악대학 교수 제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그녀는 세계를 무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경력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딸 하은이었습니다. 연습실과 공연장을 오가는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그림을 그리던 7살 소녀. 엄마, 오늘은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미안해, 하은아. 엄마 오늘 리허설이 늦어져서. 수없이 반복되던 대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던 뒷모습.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그 시간은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날은 연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예술이전당 독주회. 이 공연이 성공하면 미국 순회 공연이 확정되는 중요한 무대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하은이가 열이 있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아파. 조금만 참아, 하은아. 엄마가 공연 끝나고 바로 올게. 아주머니한테 부탁해 놓을게. 연우는 해열제를 먹이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동안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죠. 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혹시 하나은 양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 딸인데요. 무슨 일이?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우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하은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성 뇌수막염, 고열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한마디가 연우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공연만 안 갔더라면, 아이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하은이는 사흘 만에 깨어났지만 더 이상 예전의 하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말도 걷기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연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미국 공연도, 대학 교수 제의도, 심지어 피아노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요. 하은이의 눈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야.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가장 비겁한 선택을. 하은이를 시설에 맡기고 자신은 사라지기로. 어느 날 새벽 잠든 하은이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고 연우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름도 경력도 피아니스트로서의 삶도. 그녀는 서연우를 지우고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빌딩 청소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빌딩을 청소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좁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살. 피아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음악 방송도 듣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꿈에 하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와? 그 목소리에 깨어나면 연우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는 너를 지킬 자격이 없어. 차라리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나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처벌하며 살아왔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것이 속죄라고 믿으며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며.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송년회 준비로 로비에 설치된 그랜드 피아노. 20년 만에 마주한 그 악기 앞에서 연우의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연우의 몸이 기억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도 지울 수 없는 감각. 피아노와 하나가 되던 그 느낌.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OP9 넘버 2. 하은이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엄마, 이 곡 들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7살 하은이가 눈을 감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음악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피아노 건반 위에서 그녀의 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음악은 참회였고 기도였고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한음한 음이 심장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날 무렵 연우는 건반 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우세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한쪽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이는 긴 생머리를 한 여성. 그녀는 천천히 조명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연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은이와 자신을 섞어 놓은 듯한 얼굴. 누구세요?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냉정한 표정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12층 회계법인에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피아노를... 아니요. 여자가 연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예. 왜 이제 와서 피아노를 치는 거냐고 물었어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한때 뭔가 했던 사람들. 이제 와서 옛날 생각하며 감상에 젖는 사람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버리고 꿈을 쫓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그 말에 연우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우가 무엇을 버렸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당신, 피아니스트였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손 모양을 보면 알아요. 오랜 시간 피아노를 쳤던 사람의 손. 연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청소일로 굳은 살이 박힌 손. 하지만 여전히 그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때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만뒀어요? 네. 왜요? 그 질문에 연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뭔가 더 중요한 것 때문이었겠죠. 아니면 뭔가를 잃어서. 연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후회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하은입니다. 순간 연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은,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 하은, 이라고 하셨나요? 네.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쁜 이름이네요. 고아원에서 받은 이름이에요. 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본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 버려졌거든요. 연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몇 살이세요? 28이요. 왜 그러세요? 28. 하은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그 나이였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은이는 시설에 맡겼지, 버린 게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혹시 하은이도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제 딸 생각이 나서요. 딸이 있으세요? 연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있다고 해야 할까, 없다고 해야 할까? 자격이 없는 엄마는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나요? 아니, 그냥 제가 못 봐요. 자격이 없어서. 하은은 연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못했어요.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아이 곁을 떠나는 게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요? 네. 틀렸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떠나는 게 아이를 위하는 거라고요? 그건 당신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가 당신을 보는 게 괴로워서,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서 도망친 거잖아요. 하은의 말이 연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사라진 아이의 마음을요? 그건 저도 그랬거든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은 별로 없지만 어릴 적 누군가의 피아노 소리는 기억나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게 엄마의 피아노 소리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쳐주던 자장가 같은 것이었다고. 하은 씨.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 소리만 기억나고 얼굴도 목소리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평생 그 소리를 찾아다녔어요. 혹시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아까 당신의 연주를 들었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 소리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소리. 연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당신은 아니겠죠.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딸을 버리고 떠난 엄마라면 이렇게 새벽에 혼자 울면서 연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은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또 연주하시면 가끔 들어도 될까요? 그 소리가 그립거든요. 하은 씨, 연우가 불렀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연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너니? 엄마를 찾고 있었니? 엄마는 도망쳤는데. 그날 이후 연우는 하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이하은 회계법인 28. 하지만 개인정보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하은이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면, 엄마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연우는 용기를 내서 12층 회계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 로비에서 하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은을 봤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 하은. 연우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하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밝게, 자연스럽게. 저 아이에게 내가 다가가면 저 웃음을 빼앗는 건 아닐까? 내가 나타나면 저 아이의 삶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연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은이 연우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동료들에게 뭔가 말하고 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맞죠? 네. 저 그냥. 혹시 저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은의 물음에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하은은 의외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근처 카페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그날은 너무 차갑게 말해서 죄송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하은 씨 말이 맞았어요. 사실은 하은이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네, 제가 찾던 그 소리였거든요. 엄마의 소리라고 믿었던.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정확히는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5살 때 시설에 맡겨졌대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단지 피아노 소리만.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5살. 자신이 하은을 시설에 맡긴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 후유증이 있었던 하은이. 혹시 그 후에 무슨 일이. 혹시.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시설에 맡겨지기 전에.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류에는 이하은이라고만 적혀 있었대요. 누가 지어준 이름인지도 모르고요. 연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살의 시설에 맡겨진 이하은. 자신이 떠날 때 7살이었던 딸 하나은. 나이는 비슷하지만 이름도 다르고 시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아노 소리를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단 한 장의 사진. 하은이가 6살 때 찍은 사진. 사고 나기 1년 전의 모습. 저기,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사진 속 아이는 젊은 하은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인매, 같은 미소. 이 아이가 누구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하나은이라는 아이였어요. 하나은. 하은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이름. 처음 듣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7살 때 제 잘못으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설에 맡기셨나요? 네. 서울의 한 장애아동 보호시설이었어요. 햇살 나눔이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순간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햇살 나눔이 집? 네, 왜요? 혹시 그곳을 아세요? 하은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삐뚤빠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햇살 나눔이 집, 2010년 8월까지. 이게 뭔가요? 연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 과거를 찾으려고 조사했던 기록이에요. 하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곳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저는 다른 시설에서 옮겨왔대요. 다른 시설? 네. 바로 햇살 나눔이 집이었어요. 2010년 8월에 그곳에서 사랑이 집으로 옮겨왔다고 하셨어요. 연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10년 8월. 자신이 하은을 두고 떠난 게 2005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옮겨졌나요? 그게 하은이 침을 삼켰습니다. 햇살 나눔이 집이 폐쇄됐대요. 운영상의 문제로. 그래서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여러 시설로 흩어졌다고 하셨어요. 폐쇄? 연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맡긴 그곳이 폐쇄됐다니. 그래서 저는 제 원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햇살 나눔이 집의 기록이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대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집 원장님이 그냥 저한테 하은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밝은 은혜라는 뜻으로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설, 같은 시기, 같은 피아노 소리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얼굴. 설마,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딸인가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연우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어요. 제발 확인하게 해주세요. 어떻게요? DNA 검사. 그걸로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은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면? 자신을 버린 엄마라면? 하지만 동시에 평생 찾고 싶었던 엄마라면? 좋아요. 검사해봐요. 하은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요. 만약 정말로 제가 당신 딸이라는 게 밝혀지면. 하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진짜 이유를 듣고 싶어요. 거짓말 없이 전부 다요.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전부 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둘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연우에게는 일생 중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려고 누워서도 생각은 하은뿐이었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만약 맞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용서를 구할 자격이나 있을까? 하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은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응? 아니, 아무것도. 얼굴이 안 좋은데. 혹시 아파? 괜찮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하은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의 엄마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그것도 빌딩 청소부로 일하는 피아니스트 출신의 여자라고. 밤마다 하은은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피아노 소리,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하은아, 엄마가 들려줄게. 그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시설의 침대, 혼자 우는 밤. 엄마, 어디 갔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던 그 외로움. 만약 정말 그 사람이 엄마라면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하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연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연우가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은 씨, 같이 걸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둘은 나란히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며 걷다가 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많은 곳이 무서워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사람이 많으면 숨이 막혀요. 특히 시끄러운 곳.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요. 불을 다 켜놓고 자요. 연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도 그랬었으니까요. 사고 후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하은이,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던 하은이, 그리고 가끔 꿈을 꿔요.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걷지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누군가 절 안고 울고 있어요. 연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게 기억일까요? 아니면 그냥 꿈일까요? 하은 씨, 무서워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게 무서워요. 만약 정말 당신이 제 엄마라면. 하은 씨, 저는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으면서도 알기가 무서워요. 하은이 걸음을 멈추고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힘든 아이였나요? 제가 장애가 있어서 키우기 싫었나요? 아니에요.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은이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요? 왜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은이가 다친 건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날 제게는 중요한 공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아팠어요.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공연을 택했어요. 딸보다 피아노를 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쳤나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네. 뇌수막염이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아이를 신경 썼더라면. 연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자격이 없어요. 하은은 연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분노, 슬픔, 동정, 그리고 일어나세요. 하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잖아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연우는 하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께서 함께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우와 하은은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실까요? 의사의 진료실 문 앞. 연우와 하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됐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알아야 해요.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긴장된 침묵. 의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우와 하은은 숨을 죽였습니다. 두 분의 DNA는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99.9%의 확률로 생물학적 모녀관계가 확인됩니다. 의사의 말이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딸. 하은아. 연우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인했으니 됐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아, 잠깐만. 이제 각자 살아요. 알고 싶었던 것도 알았고 엄마도 찾았으니까요. 하은은 연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엄마 없이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은아,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시고요. 하은은 그렇게 말하고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찾았지만 잃었습니다. 딸을 다시 만났지만 딸은 자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두 분 모두.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인적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엄마야. 연우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했던 날. 여보, 오늘 공연 잘하고 와. 하은이는 걱정하지 말고. 남편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하은이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해열제 먹였잖아. 우리 엄마도 오시기로 했고. 시어머님이 오신다고? 응. 내가 부탁했어. 오늘 중요한 공연이잖아. 걱정 말고 다녀와. 연우는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면 하은이를 잘 돌봐줄 거라고. 그럼 다녀올게. 하은아, 엄마 금방 올게. 엄마, 빨리 와. 하은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는 하은의 이마에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모르고.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리스트에 라 캄파넬라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 순회 공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서연우 선생님, 정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세계 무대로 나가시는 거네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연우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나은 양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 딸인데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왜 병원에?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연우는 공연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 민준이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하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안 오셨어. 뭐라고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나 혼자 하은이를 봐야 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 중요한 계약건이었어. 30분만 다녀오면 된다고 했어. 설마 하은이한테 TV 보라고 하고 나는 회사에 갔어. 연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분만 다녀오려고 했어. 정말 30분만.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어떻게 됐어요? 민주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집에 갔는데 하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 안 돼. 119 불렀고 여기로 온 거야. 의사 말로는 고열이 너무 오래 지속돼서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희가 하은이 부모입니다. 급성 뇌수막염입니다. 고열을 방치한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뇌 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뇌 손상이요? 네. 어느 정도인지는 아이가 깨어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연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사흘 만에 깨어났지만 더 이상 예전의 하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조차 혼자 들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댁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공연을 가다니 엄마가 할 짓이에요? 어머니, 그게 민준이한테 맡기면 될 줄 알았어요? 남자가 애를 어떻게 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 거 알면서 공연을 강행한 거잖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됐는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민주는 연우를 바라볼 때마다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공연만 안 갔어도. 여보, 당신도 회사에. 나도 잘못했어. 하지만 애초에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엄마야. 엄마가 피아노가 더 중요해? 딸이 아파 죽겠는데 공연을 가?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당신 엄마잖아. 당연히 알았어야지. 부부싸움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하은이의 재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우는 모든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미국 순회 공연도 대학 교수 제의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은이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입이 끊기자 경제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 월급만으로는 하은이 재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알아. 내가 다시 레슨을 시작할게. 레슨으로 얼마나 벌겠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야 해. 하지만 하은이를 우리 엄마가 와서 봐주신다고 하셨어. 연우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은이를 제대로 돌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음악학원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은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장애아를 어떻게 하루 종일 봐요? 어머니, 그래도
연우 씨가 하은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돌보라고? 시어머니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차라리 시설에 맡기는 게 낫겠어요. 시설이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알아요.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 전문 시설이 나을 거야. 하지만 하은이를 위해서야. 제대로 된 재활을 받아야 하잖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하은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지만 연우도 지쳐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경제적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엄마 자격이 없어. 그 생각이 매일 밤 연우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연우는 굴복했습니다. 알았어요. 시설을 알아볼게요. 그렇게 찾은 곳이 햇살 나눔이 집이었습니다. 장애아동을 전문으로 돌보는 보호시설. 시설장은 친절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자주 면회 올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하은을 시설에 맡기는 날, 연우는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은은 말은 못했지만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엄마, 가지 마. 연우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그 말에 연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집을 떠났는데 숨통이 트인다고? 그날 밤부터 연우와 민준의 사이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등을 돌렸습니다. 대화도 끊겼습니다. 한 달 후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라고?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의미 없어. 당신도 알잖아. 하은이는 어떻게 하고? 시설에 있잖아. 면회는 각자 알아서 가면 되고.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여보, 하은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로서 책임을 다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당신도 회사에 갔잖아. 연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하은이를 혼자 두고 갔잖아. 나는 30분이었어. 당신은 몇 시간이었어?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공연을 안 갔으면 내가 회사 갈 일도 없었어. 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연우가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은이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우는 건 시설에서 하는 거니까 사실상 차이는 없어. 면회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이혼 후 연우는 하은을 보러 시설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엄마 자격이 없어. 면회를 갈 때마다 하은은 울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데려가. 하지만 연우는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6개월 후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아. 하은이가 엄마를 기다리지 않게, 엄마를 원망하며 살지 않게. 어느 날 새벽 마지막으로 시설을 찾았습니다. 잠든 하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어. 엄마가 없는 게 너한테는 더 나을 거야. 엄마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연우는 사라졌습니다. 서연우라는 이름을 버리고 김순희가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던 연우의 뺨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엄마야. 하은이를 지키지도 못했고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했어.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빗소리만이 고요한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딸을 다시 찾은 기쁨. 하지만 딸에게 거부당한 슬픔. 용서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괴감. 하은아,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연우는 젖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새벽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은과의 만남 이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12층을 청소하던 연우는 복도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 큰일 났네. 송년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회계법인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갑자기 취소했다며? 이유가 뭐래? 해외 공연 일정이 겹쳤다나 봐. 대체 연주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누가 받아주겠어. 빌딩 전체 송년회인데 연주자 없으면 분위기 영 아니잖아. 연우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 대화에 가 있었습니다. 송년회 피아노 연주자가 취소됐구나. 그때 복도 저쪽에서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하은도 야근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연우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그랜드 피아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하은이가 기억한다는 그 곡. 음악이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20년 전 무대에서 느꼈던 그 감각,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관객의 박수를 위한 연주가 아니라 딸을 위한 연주. 용서를 구하는 기도 같은 연주.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서 계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피아노 전공하셨어요? 아, 옛날에 조금이라뇨. 그 정도 실력이면 프로잖아요. 경비 아저씨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송년회 피아노 연주자 취소된 거 아세요? 아, 네, 들었습니다. 제가 관리팀장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순희 씨가 연주하시면 어떻겠냐고.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연우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무대에 설 수 없어요. 왜요? 실력이 있는데. 지금 대타 피아니스트를 찾는다는데 왜 안 돼요?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연우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야근을 마치고 내려오던 하은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2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야. 다음 날 저녁 하은은 회계법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 혹시 피아니스트 아는 사람 없어요? 사장님, 제가 한 분 알고 있긴 한데요. 정말? 누구예요?
우리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실력이 정말 좋으세요. 빌딩에서 일하는 분? 어느 회사?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저 사람을 도와주려는 건가? 하지만 입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인데요. 과거에 전문 피아니스트셨대요. 청소부가 피아니스트였다고?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연주 들어봤는데 프로페셔널한 수준이세요. 그 정도라면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밤 하은은 연우가 청소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기요. 하은의 목소리에 연우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은 씨, 송년회 피아노 연주 해보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요? 우리 회사 대표님이 찾고 계세요. 제가 추천했어요. 하은 씨, 나는 왜요? 실력도 있으면서.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건가요? 과거가 들킬까봐? 그게 아니라 전 궁금해요. 하은이 연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피아노를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도망치며 살 건가? 그 말이 연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노릇에서 도망쳤잖아요. 피아니스트 인생에서도 도망쳤고요. 이제는 뭐예요? 청소부로 숨어 사는 거? 하은 씨, 한 번만이라도 도망치지 마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피아노 마지막으로 제대로 듣고 싶어요. 무대 위에서. 그렇게 말하고 하은은 돌아섰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회계법인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송년회 연주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표는 반가워했습니다. 하은 씨한테 들었어요. 한번 연주 들어봐도 될까요? 연우는 로비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환상 즉흥곡, 과거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곡. 연주가 끝났을 때 대표는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송년회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과거에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 옛날 일이라.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우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송년회까지 일주일. 연우는 매일 밤 빌딩 로비에서 연습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선다는 것.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을 거야. 하은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거야. 송년회 당일, 연우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 아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연우는 오래전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공연 때 입었던 그 드레스. 입어보니 조금 헐렁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부 김순이가 아니야. 오늘은 피아니스트 서연우로 서는 거야. 오후 6시 빌딩 대강당. 송년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분장실에서 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칠 수 있을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하은이었습니다.
연우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하은 씨. 하은은 연우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연우. 그제야 진짜 피아니스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잘 어울려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하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엄마의 연주를 듣고 싶었던 마음. 하은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연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당신을 시설에 맡긴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 제 선택은 아니었어요.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압박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한계였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결국 당신을 두고 떠난 건 저였으니까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비록 20년 늦었지만 하은은 연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뭐라고요? 그때 상황을요. 햇살 나눔이 집 기록이랑 이혼 서류도 찾아봤어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더라고요. 연우는 놀란 표정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당신을 원망하는 게 쉬웠던 거죠. 누군가를 탓하면 자기들 죄책감이 줄어드니까.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걸 받아들였고요. 평생 벌을 받으며 살았고요. 하은 씨, 저도 화가 나요. 여전히. 하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버렸냐고, 왜 떠났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요. 하지만 지금 보니 엄마도 버려진 사람이었더라고요. 남편한테, 시댁한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연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은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은은 처음에는 뻣뻣하게 서 있었지만 곧 연우를 안아주었습니다. 20년 만의 포옹, 엄마와 딸의 포옹,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둘은 눈물을 닦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연주 잘하세요. 하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게요. 고마워, 하은아. 오후 7시 송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빌딩의 모든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로 나왔습니다. 이번 송년회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인데요. 연주자가 특별합니다. 우리 빌딩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인데 알고 보니 놀라운 재능을 가지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연우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청소하시는 분 아니야? 맞네, 김순희 씨잖아. 청소부가 피아노를 친다고? 연우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쳤던 이 자리.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 하은이가 기억하는 그 곡. 어린 하은이에게 들려주던 자장가 같은 곡. 연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2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20년 전보다 더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후회, 그리움과 사랑, 모든 감정이 음악에 녹아들었습니다. 객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예술가가 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그 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연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이 소리였어. 내가 평생 찾던 이 소리. 연주가 끝날 무렵 연우는 마지막 음을 길게 끌었습니다. 여운이 강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침묵. 긴 침묵 후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 20년 만에 받는 박수였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하은이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하은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2층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이하은입니다. 그리고 저분의 딸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20년 전 저와 어머니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다시 만났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습니다. 하은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연주는 버린 엄마의 연주가 아니라 딸을 위해 20년을 기다린 엄마의 연주라는 것을요. 객석에서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서운하고 아직도 아파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와 연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은을 껴안았습니다. 하은아, 우리 딸, 엄마. 20년 만에 부르는 그 호칭. 모녀는 무대 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3개월 후 작은 카페 공연장.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쳤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연주. 엄마와 딸의 합주. 20년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시간.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둘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20년을 잃은 거 후회하지. 연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 같아. 그리고 하은아, 엄마가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인생은 늦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연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5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20년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도망치지 않는 거고. 하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글쎄, 일단은 작은 공연들을 하면서 레슨도 좀 할까 해.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가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저도요, 엄마.
두 사람은 겨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시간.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